예, 반갑습니다. 18대 대통령 후보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37개 공약 중 34번째 공약, 연금으로 명예를 삼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받지 말자, 명예로 연금을 삼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장관을 하루를 하더라도 연금을 받죠? 네. 그 연금을 받지 말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연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이야 모든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또 전직 국회의원, 장관, 전직 장관, 장관급, 시장, 전직 시장, 시장급, 도지사, 전직 도지사,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직업이 아닙니다. 네. 일반 어떤 회사와 어떤 공무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많죠. 네. 물론 받아야 되겠죠. 물론 받아야 되지만, 우리들이 현재 지금 영세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대통령부터 이걸 실현을 해서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되게 되면은, 그리고 현재 대통령만 안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연금을 안 받아야 되고, 전직 장관들도 안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만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이상 모든 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명예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꼭 명예를, 연금을 앞세워서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를 퇴직하시는 분들 있죠? 네. 전직 사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자기가 퇴직을 하면 일정한 부분을 국가에 좀 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민이 국가 재산만 자꾸 해가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선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부주 문화가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모든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연금 안 받는 건 사실이고요. 국민 캠페인이 벌리더라도 이것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만 하더라도 굉장하게 큰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 한두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많죠? 네.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장관, 도지사들이 무슨 돈 벌러 왔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금을 생략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기업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솔선수범하겠죠. 또 안 그래 대기업 사장 아니라도 자기가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많은 수익금을 올리는 사람들 있죠. 자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선을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선을 안 보이고 예를 남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국회의원만 연금 받지 마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국회의원들이 돈을 내놓기 싫어 그런 것보다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네. 아니, 그럼 전직 국회의원들도 안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그렇습니까? 전직 도지사, 시장급, 현 시장, 전직 시장. 그래서 우리가 강제 조항은 되지 않지만은 현 나라가 위급하고 영세민이 넘쳐날 때 우리가 부주 안 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외부에서 보면 아름답게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온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마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되면 이런 공약을 걸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줄 압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예. 연금을 받지 말라는 뜻은 어디에 있나요?
연금을 받지 말자는 것은 이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달이 받는 거죠. 네. 우리 퇴직금 받는 한 가지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 후에 공직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다달이 나오는 돈이 연금이죠. 네. 이 연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지 말자는 그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위에 사람들이 실천을 해서 네. 국가에서 우리도 기여를 하자. 이게 기본문화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자꾸 무엇을 욕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도 위에 사람들도 연금을 받지 않더라. 우리들도 조금 서로 양보할 건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만이 불만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자기들은 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 어떤 직장인들이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노사분규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많은 자기들이 실천한다면은 노사도 분규 안 일어나겠죠. 네. 비근한 예는 노사분규 안 일어나기로 유명한 것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거기 보면은 무분규로 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사람들 방어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노사가 화합이 잘 돼가지고 세계 모범이 되고 있는 회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제일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회도 돼야 되겠죠. 예. 또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연금을 받지 말자 했는데 예. 어떤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굉장히 많겠죠. 예. 왜냐하면은 위에서 연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 사람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예. 본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양보를 할 줄 안다 이겁니다. 예. 예를 들어 버스관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죠. 네. 우리들도 위에 사람들도 양보를 하자 이겁니다. 예. 밑에 사람들만 아래 사람, 그러니까 나이 작은 사람들만 양보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생 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회에 대한 양보죠. 네. 무조건 내가 결혼하기 싫다 이런 식보다는 예. 앞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하고 뭐 됩니까? 네.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어야만 한국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한국보다는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만 결혼하고 애를 낳아 하고 예. 자기들은 뭐 예를 들어 주가 묘지 쓰고 예. 여기 고위직은 연금 받고 예. 이런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죠? 네. 맞네요. 서로가 화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이런 사회가 안 되고 어떻게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고 한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있잖아요.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나요? 강제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강제라는 게 뭘 강제를 합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내 자신부터 하는데 왜 강제가 됩니까? 나는 하지 않고 남을 할 때 강제가 아닙니까? 예. 자기 자신도 털어내놓고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부분적으로 연금 제한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전직 사람들도 해야 됩니다. 예. 또 연금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을 안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전직 장관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직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 공직을 떠나도 또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 그 연금 안 받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인재를 예.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도 예. 생활비는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 돈을 벌으라는 뜻이 아니고 예. 옛날 지금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들이 돈 없어가지고 돈 벌어 다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봉사한다는 것은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걸맞는 안 그러면 자기가 찾아서 예. 안 그러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예. 또 잘하면 수입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잘못 들으면 강제성이 있다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작은 강제성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벌금을 매긴다면 그것을 강제조항이라고 그만두겠습니까? 우리는 국가 전체 이익을 보면 작은 희생은 따를 수밖에 없는, 이걸 희생이라고 하면 또 그 고위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34개 공약 명예로 연금을 사업자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